네, 안녕하세요. 인벤티지랩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봉을 보게 됐을 때 오히려 장 초반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73,500원까지 다시금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주가의 하방 압력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현재 주가가 6%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벤티지랩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베링거 인게라인과 MTA 계약 체결이 남아있는데 지금 그 계약이 불발이 났나? 실패가 됐나? 왜 도대체 주가가 하락하는 거야? 고민하고 계실 텐데 베링거 인겔하임과의 지금 MTA 계약이 불발이 났냐?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벤티지랩의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앞으로 우리가 인벤티지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종목 분석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지금 나오는 주가의 하락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대응해 나가 보자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혼자서 걱정하고 계시는 인벤티지랩 주주분들이 제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실 수 있게끔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인벤티지랩 힘내자, 인벤티지랩 주주분들 이겨내자 라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불발한 것도 아닌데 인벤티지랩의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펩트론의 주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장에서 펩트론의 주가가 어떤가요? 11%가량 빠지고 있거든요. 많이 빠졌을 때는 21%가량 하락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펩트론이 시장에 관심을 받는 이슈가 뭐예요? 바로 일라이 릴리와 MTA 계약 체결이라고요. 12월 7일날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빠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똑같이 MTA 계약 체결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인벤티지랩의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얘기 드리거든요. 펩트론 완전히 사기 기업이라고. 바이오 섹터의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기 기업이라니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펩트론 최저가 기준으로 7,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점 기준으로 주가 얼마예요? 40만원이에요. 얼마 올랐나요? 5,000%도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나온 기술 이전 계약이 있느냐? 전혀 없거든요. MTA 계약 체결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5,000%가 올랐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저는 항상 ABL 바이오가 정말로 좋은 바이오 종목이다 라고 얘기 드리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1조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왔는데 시총이 얼마냐? 10조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가 대비 얼마나 올랐냐? 600%밖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지금 고평가가 아니냐?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됐을 때 펩트론의 주가는 더욱더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갑자기 펩트론의 주가를 왜 얘기 드리냐? 결국 펩트론 같은 경우 시장에서 MTA 계약 체결이 나오면서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5,000%가량 상승했었던 거기 때문에 펩트론의 주가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MTA 계약 체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시장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결국 12월 7일날 결과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결국 성공을 하면은 1조 정도의 계약 체결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일라이 릴리가 카무루스와 계약 체결을 했던 게 1조 2천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펩트론에 더 높은 계약 체결이 나올 거냐?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펩트론 지금 주가가 얼마요? 시총이 얼마요? 7조 6천억 원이거든요. 7조 6천억 원인데 1조의 계약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다. 실패가 됐을 때는 그냥 점 하한가 2연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사기 기업인 펩트론이 시장에 똥을 뿌리게 됐을 때 받는 피해는 누가 받느냐? 인벤티지랩이 받는 거라고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진짜잖아요. 베링거 인게라인과의 1.5조 원의 추가적인 계약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시총 얼마요? 8천억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인벤티지랩은 결국 진짜잖아요.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12월 7일날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는 시장이 MTA 계약 체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MTA 계약 체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우리는 결국 뭐를 해야 되는 거다? 비중 조절을 해 나가야 되는 거다. 비중 조절을 하고 나서 펩트론이 시장에 똥을 뿌렸을 때 다시금 우리는 결국 뭐를 하면 되는 거다? 비중 확대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결국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률을 그때 만들면 되는 거라고요. 왜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이 8천억밖에 안 되는데 1조가 넘는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2개나 예상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고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지금 펩트론이 MTA 계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시장에 똥을 뿌릴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영향력이 인벤티지랩의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간 속에서 관망하게 됐을 때는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시장에서 MTA 계약 체결이 말이 안 된다. 이거 사기였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됐을 때 인벤티지랩의 주가의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런 대응 없이 현금성 자산 없이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 결국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공포 심리에 우리가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인 인벤티지랩에서 우리가 감정적인 대응을 했을 때 얼마나 참담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펩트론이 인벤티지랩 주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 오늘로써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왜냐? 똑같은 MTA 계약 체결에 대한 관심도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펩트론은 작전주의이기 때문에 5000% 상승한 거고 인벤티지랩은 진짜이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8천억밖에 되지 않는 거라고요. 결국 진짜는 누구다? 인벤티지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기지수형 주사제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받고 있는 인벤티지랩이기 때문에 결국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력을 받겠지만 결국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펩트론의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 펩트론 결국 어떻게 돼요? 청산 진행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순환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진짜인 인벤티지랩은 반사이익으로서 순환매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대응 없이 관망하게 됐을 때는 우리 또한 감정적인 대응으로서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진짜인 인벤티지랩에서 나오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우리는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펩트론의 시장이 똥을 뿌리면서 나오는 주가의 변동성 구간에서 비중 확대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갔을 때 훨씬 더 강한, 훨씬 더 높은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대응 굉장히 중요한데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연히 이러한 변동성이 보일 때는 개인들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위에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인벤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번에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중요한 분할 매도 타점과 펩트론이 시장에 다시금 큰 변동성을 만들었을 때 잡아야 하는 실시간 매수 타점까지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될까 매수를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타점 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게요. 간혹가다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니까 핸드폰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결국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는 빅파머와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지금 몇 조 단위로 예정되어 있는데 시총이 8천억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인벤티지랩을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뿐만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실 거예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도 지금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지금 더 나아가서 대마 치료제에 적용 가능한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까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런데 펩트론은 시총이 10조가 다 돼가는데 인벤티지랩은 시총이 몇 조다? 조 단위도 아니고 8천억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는 인벤티지랩이라고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결국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펩트론이 MTA 계약 체결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시장에 뿌릴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국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당연히 주가가 잘 가고 있다가 펩트론부터 MTA 계약 체결이 사기다라는 여론이 퍼지면서 주가에 강한 변동성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우리가 매도 버튼 안 누를 자신 있냐고요.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때 뭐를 해야 된다? 공포에 매수를 하고 탐욕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결국 이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현금성 자산을 쓸 게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나와졌을 때 우리는 현금성 자산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다시금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게 생겼을 때 공포에 남들이 매도를 할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인벤티지랩 지금 6%가량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절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 제가 보내드리는 분할 매도 타점을 통해서 우리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현금성 자산 마련해 나갈 거고 그리고 나서 나올 수 있는 시장의 변동성 구간에서의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률 만들어 갈 거라고요. 왜? 결국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에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8천억밖에 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펩트론의 움직임이 중요해질 텐데 펩트론 오늘 시장에서는 12%의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죠. 하지만 12월 7일까지의 기대감이 남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반등 구간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 반등 구간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만들어낼 건데 그 반등 구간에서 절대 관망하면 안 되는
된다고 제가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인벤티지랩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인벤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게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고점 돌파가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포성 투매 물량 발생될 수밖에 없다.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우리가 이번엔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 반등 구간에서 이 지지라인을 깨고서 나오는 이 변동성 구간에서는 우리가 공포에 매수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 대응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타점 받아 가셔서 이제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객관적인 대응 해 나가 보자고요. 인벤티지랩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제가 바이오 히든 종목을 하나 가져왔어요. 제2의 인벤티지랩, 제2의 에이벨 바이오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금 진행될 거다, 금리 인하가 진행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나왔을 때는 코스닥 시장을 바이오 섹터가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제2의 에이벨 바이오, 인벤티지랩이라고 평가받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200%, 300%의 상승률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계약 체결도 이미 나와 있고 이미 시총도 1조가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정성까지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단순하게 포트폴리오를 한 종목에 과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하면서 좋은 종목들의 분산 투자를 진행하면서 훨씬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려보자고요. 왜? 이러한 변동성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인벤티지랩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까지 꼭 확인하셔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감정적인 투자가 아니라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수익률 만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바이오 히든 종목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조 원이 넘는 회사예요. 갑자기 제가 왜 시총을 얘기하냐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큰 기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임상이 실패하게 됐을 때는 투자했던 돈을 그대로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총이 1조가 넘는다는 거는 그 리스크를 감당해낼 자본이 있는 회사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바이오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최소 시총이 7천억 원에서 1조 원은 넘는 기업이어야 된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시총이 1조가 넘는 기업이죠. 그러면 일단 제2의 ABL 바이오라고 얘기 드린 만큼 ABL 바이오가 어떻게 주가의 상승 흐름을 만들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건의 큰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왔었는데 사노피, GSK, 일라일리가 있겠죠. 그런데 사노피 1.1조 원의 계약이 나오기 전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의 주가의 하락이 만들어졌거든요. GSK 4.1조 원의 계약이 나오기 전에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32%의 하락이 만들어졌어요. 일라일리 3.8% 계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와서 많은 주주분들이 아실 텐데,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아무런 이유 없이 의도적인 눌림목이 발생이 됐다. 제가 이 부분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 건데, 사노피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눌렸다가 계약이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GSK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아래 구간에서 반등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 계속해서 기술력을 입증해 나가던 시기예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눌렸다가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릴리와의 계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아무 이유 없이 눌리고 있었던 ABL 바이오에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오면서 120%가량 강한 상승이 나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기술력을 입증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기술력의 입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최근에 아무런 이유 없이 흔들기 조정 패턴, 눌림목 구간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 이후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물론 이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곧바로 추격 매수를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종목을 알고 있었을 때 눌림목 구간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가 분할 매수를 들어가게 됐을 때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금리 동결을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물가가 안정되고 있고 고용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코스닥 시장을 부흥시킬 수 있는 섹터는 바이오 섹터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받고 있고 시총도 1조가 넘고 바이오 섹터
섹터에서의 상승 흐름인 눌림목 패턴이 나왔다? 최소 3배에서 4배 정도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기술력이 입증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죠. 같이 한번 보게 됐을 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빅파머와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을 했고 지금 한국의 대형 제형사와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도 알아야 되는데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조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질 거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거시적으로 시장 규모를 보게 됐을 때는 100조 원도 넘을 수 있다라고 해요. 게다가 이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적응증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에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라는 거죠. 지금 이미 나온 라이센스 아웃 계약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단위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 임상 1B상을 진행 중인데 이 계약 3개월 이내에는 나올 거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다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미 한 구간에 대한 눌림목이 발생을 했다. 아무 이유 없이 기술력을 입증받고 있는 기업에서 눌림목이 발생이 됐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강한 상승 모멘텀 속에서 추가적인 눌림목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을 알고만 있다면 분할 매수 타점을 잡았을 때 우리가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률 3배에서 4배의 수익률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차트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요. 이 바이오 히든 종목 만약에 궁금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 띄워 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바이오라고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바이오라고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우리 바이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받아가셔서 바이오 섹터의 상승장이 왔을 때 이 수익률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강프로였습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